탁구공의 무게가 2.7g이에요. 아, 작고 가벼운 이 탁구공을 다루기 위해서 제 인생을 바쳐서 수십만 번을 근성? 네. 그 눈빛을 난 아직 네, 기억해. 네. 그 눈매가 그죠? 순수사적인 그런 거였는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제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예. 또 IOC라는 그 조직은 진짜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이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탁구공이 2.7g 가볍지만 이 가벼운 공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순간에도 우리 선수들이 미래를 보고 예.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막 선수의 땀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기록에 남아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 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기억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은요, 때때로 강렬하고 단순한 숫자 하나로 기억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축구 선수의 유명한 등번호가 그렇고요.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유명한 곡의 번호가 또 기억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작가의 처음 판매된 그림의 가격이 얼마였더라 이렇게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숫자로 말하는 문화예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이제 여러분께 첫 장을 열어드릴 텐데요. 미식과 미술 그리고 음악과 스포츠의 놀라운 정보와 그리고 그보다 더 진한 라이프 스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라이프 인 넘버스 역사적인 첫 회 게스트는요. 전 대한민국 탁구 레전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점점 힌트가 되죠. 현재는 IOC의 선수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유승민 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유승민 선수로만 네. 기억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대한탁구협회 협회장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IOC 선수위원을 하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IOC 선수위원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제가 IOC 선수위원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당선이 예. 됐고요. 지금 벌써 7년이 되고 이제 예. 임기는 이제 딱 1년 남았는데요. 예. 그리고 대한탁구협회장은 2019년도에 제가 당선이 돼서 아하. 지금 한 4년째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탁구협회장 같은 직함은 네. 재벌 회장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예. 이제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하셨었죠. 예.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대중 스포츠다 보니까 동호회도 많고. 네, 기업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예. 후원도 하시고 회장사도 맡으셨었는데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 때 제가 다녔던 그룹 회장님이 탁구협 회장이셨어요. 네, 그래서 네. 탁구협 회장 하면 엄청 저는 돈은 많진 않지만 예. 열정이 많아서 또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이게 탁구라는 이 스포츠 그리고 예. 탁구협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탁구가 한 단계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네. 사실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탁구장에 꽤 출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길가에 네. 탁구 이 채 이렇게 모양이 있고 공 딱 이렇게 맞습니다. 탁구장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눈에는 네.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탁구장이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멤버십제로 많이 운영을 하다 네. 보니까 사실 이런 대로변이라든가 눈에 잘 띄는 데라기보다는 아하. 조금 아파트 단지라든가 네. 아니면 조금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많이 탁구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 치시는 인구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늘고 있고 예. 지금 뭐가 어렵냐면은 오히려 이 생활체육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엘리트 선수 숫자는 줄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 비대칭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처럼 이 정도 연배가 되는 분들은 현정아 선수라든지 네, 또 유남규, 양영자 선수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선수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유승민 그때 당시 선수죠. 네. 요즘은 어때요? 신유빈 선수는 좀 유명하더군요. 요즘에는 이제 신유빈 선수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알아보시고요. 예. 성적도 많이 좋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제 신유빈 선수가 많이 이제 언론에도 들락날락하는 것 같고 뭐 그
더 뒤로 가면은 이승수 선수라고 이제 6학년에 이제 신동이 또 한 명 나왔어요. 아,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6학년에. 그래서 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이제 한 세트 경기를 했는데 져가지고 그게 좀 많이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예. 유명해졌던. 네. 살짝 봐주신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협회장이니까 진심으로 해서 졌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승민 위원을 본격적으로 모시고 대표적인 숫자를 가지고 유승민 의원의 삶과 또 탁구 얘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숫자 네. 4를 꼽아 주셨군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IOC 선수위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예.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늘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IOC라는 그 조직은 진짜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이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올림픽에 출전한 1,500여 명의 선수들이 다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네, 리우 올림픽에 참여한 출전한 선수들만 1,500여 명의 네. 선수들만 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그 선수당 4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개. 4표를. 아. 그래서 저를 찍으면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이 4명의 선수 후보자들을 투표를 해야지만 이게 투표가 이게 밸리드가 되는데요. 1인 1표가 아니라 네, 1인 4표군요. 4표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또 제가 임기가 1년 남았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박인비 이 프로가 이제 예. 후보자로 이제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박인비 프로가 이제 내년에 이 IOC 선수위원으로 네. 당선되기 위해서는 4위 안에 들어야 된다. 아하. 그리고 그 후보자들이 4표를 뽑기 때문에 그 4표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4를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투표 방식이 좀 독특하군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1인 1표면은 그 해당 국가나 맞습니다. 혹은 그 스포츠 종목. 종목 네.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 어떻게 현장에서 왜냐하면 박인비 선수 네. 위원 후보가 네. 내년에 또 그 선거 운동을 그렇죠. 해야 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팁을 줘 한국분이 나오시고 한국분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 팁을 좀 주세요. 어떻게? 근데 이미 많이 알려져서 네. 박인비 프로 인터뷰 때 유승민 위원보다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만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예. 사실 선거 기간이 한 18일 정도 됐었는데 그 매일같이 거의 10시간 넘게를 선촌에 돌아다니면서 선수들 만나고 네. 투표를 독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걸은 거리가 나중에 이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네. 몰랐는데 그래서 그 합산을 해보니까 한 67만 보 정도 되더라고요. 67만 보. 네, 그게 이제 키로 수가 다 나오잖아요.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더해보니까 47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470kg. 네, 470km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18일 선거 기간 동안에 예. 이제 제가 걸은 거죠. 이제 핸드폰을 제 주머니에 놓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선수들한테 또 그렇죠. 홍보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그거를 사실 제가 막 제 강의로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그걸 이제 박인비 후보가 이제 본인은 500km를 걷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보여주셔가지고 예. 아마 파리 때는 잘 되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박인비 선수가 걷는 데는 또 재능이 있죠. 그렇죠. 골프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4라운드를 계속 걸어야 되니까. 되니까요. 거기다가 네. 그랜드슬램 맞습니다. 했고 역대 우승도 뭐 4위 정도 했으니까 네. 공통점 4자도 있네요. 네. 박인비 선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골프 칠 때도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막 엄청 세게 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뚝뚝 네. 된다라고 보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선배 위원이신 네. 유승민 위원의 박인비 선수의 맞춤 합격 전략 네. 1타 강사처럼 한번 해주세요. 우선은 그 골프 선수들이 지금 60명, 120명이 이제 나오거든요 올림픽에. 예. 그 선수들을 다 투표를 시켜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 아시아를 잘 타겟으로 해서 예. 잘 설득을 해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 일본이 후보자를 못 내요. 왜 그러죠? 네, 지금 현재 IOC 선수위원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네, 임기가 이제 그 남아 이후까지 있으니까. 이후까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또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보면 아시아 대표네. 3대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는 많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골프표를 잡아야 되고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당연히 이제 그거야 투표를 다 뭐 당연히 독려를 해야 해주겠죠.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를 잘 공략을 한다면 제가 봐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하면은 네. 박인비 선수가 그 아이의 엄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는 다 뭐 청년, 뭐 미혼 네. 이런 분들 나간다고 네. 생각하지만 네.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저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선거를 해보니까 추측을 많이 하거든요.
그 추측이 꼭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만의 전략을 잘 세워서 예. 이렇게 정진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봅니다. 자, 두 번째 숫자는 네. 2.7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탁구공의 무게가 2.7g이에요. 아, 네, 그래서 참 이 탁구공이 작고 가벼운 이 탁구공을 다루기 위해서 예. 제가 제 인생을 바쳐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타구를 했기 때문에 예. 이 2.7g이라는 또 2.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뭐랄까 저한테는 와닿는 숫자예요. 그리고 친숙한 숫자고 그래서 제가 2.7이라고 한번 네, 뽑아왔습니다. 어쩔 때 그 탁구 중계 방송을 보고 있으면요. 네, 왜 이렇게 공격형이 있고 수비형, 수비형이 있잖아요. 네. 수비형 선수가 저 벽 쪽에 붙어가지고 네. 공격하는 선수가 계속 스매싱을 때리는데 그렇죠. 그걸 계속 받아내는 네. 랠리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야, 그거 보면요, 그 가벼운 그 작은 공이 네. 어떻게 조그만 그 탁구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떨어지는지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저분들이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유승민 위원의 현역 시절의 훈련 또 연습 어떤 노하우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되게 훈련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수들 치고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막 이렇게 산도 뛰기도 하고 새벽 운동도 하기도 하고 개인 훈련을 좀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훈련의 어떤 목적이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을 네, 그냥 그냥 매일매일 하잖아요. 반복하지 말고 이게 목적. 네, 되게 지루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면 되게 네. 지루해요. 근데 그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 속에서도 이 목적을 계속해서 바꾸면 그 훈련이 굉장히 새로워지고 되게 능률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훈련도 좋지만 거기서 조금만 본인이 목적을 두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본인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처음 싶습니다. 탁구채를 잡은 건 몇 살 때셨어요? 저는 7살 때 잡았어요. 7살 때. 네. 그냥 이제 부모님하고 예, 그때가 한참 막 88 올림픽에 네. 막 탁구 붐이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유남규. 네, 유남규, 현정화, 양영자 이런 분들이 예. 금메달 따셨을 때. 예. 왜냐 88 올림픽이 탁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처음 된 그런데 네. 우리가 금메달 2개 땄죠. 금메달 2개 땄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자연스럽게 익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기억이 나요. 88년도 저 대학교 때인데 네. 야, 정말 다른 종목들도 잘했어요. 권투도 잘하고 뭐 잘했 네. 레슬링도 잘했는데 탁구가요. 와,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예? 그 특별히 그 누구죠? 유남규 선수의 그 파이팅하는 네. 그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가끔 연락하십니까? 저희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세요? 네, 현정화 감독님이나 윤원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저 협회에서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자주 뵙죠. 네. 어떻습니까? 사석에서 만나면 남규야 그래요? 아니면 저 승민아 그래요? 아니면 회장님 그래요? 뭐 저는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존칭을 좀 회장님이라고 존칭을 좀 써주시긴 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남규 선수나 뭐 저 현정화, 양영자 뭐 이런 선수들의 기억은 88 올림픽에 네. 있는데 우리 유승민 위원에 대한 기억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준결승에서 발트너라고 스웨덴의 굉장한 선수죠. 그렇죠. 네. 그 선수를 가볍게 물리치고 올라가셔가지고 중국의 1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1등 중국 자기 동료를 물리치고 올라와서 왕하오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왕하오 선수를 물리치고 정말 감격적인 네.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사실은 그 세계 랭킹 1위가 중국의 왕리친, 예, 2위가 왕리친. 마린, 맞아요. 3위가 저, 예. 4위가 왕하오 선수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왕하오 선수한테 주니어 때는 제가 한 2번을 이겼었는데 예. 그 이후에 성인 무대에 가가지고는 6번을 연달아 졌죠. 그래서 왕하오 선수에 대한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그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세계 랭킹 1위인 왕리친 선수한테는 좀 이 전적이 좀 좋았거든요. 오히려 랭킹은 네, 오히려, 밑에 있지만 네. 상대 전적은 네, 상대 전적은 유리했다. 왜냐면 탁구는 워낙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왕하오 선수가 그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도 네. 탁구하면 중국이니까. 네. 그죠? 또 탁구하면 중국의 또 역대 전적이 네. 이게 보면 올림픽 전까지 바로 시합을 제가 해서 또 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내심 자신 있었고 예. 주위에서는 이제 뭐 질 거라고 보고 있었고. 예. 근데 왕하오 선수랑 딱 첫 세트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첫 세트부터 기선제압을 막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눈동자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왜냐면 왕하오 선수가 그때 올림픽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대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저도 시드니 올림픽에 사실은 처음 나갔었거든요. 처음 나가서는 성적이 별로 네, 안 그때 좋았어요. 복식 4위 해갖고 단식은 32강 졌는데 제가 이 올림픽이라는 이 무게감, 이 분위기가 주는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하오 선수가 그때 그 부담감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렇군요.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력으로는 사실은 제가 100%를 다 해도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사실 그 분위기에 압도된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근데 그 분위기에 왕하오 선수는 굉장히 끌려갔던 것 같고 저는 그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더 밀어붙였던 것 같고. 기선제압을 굉장히 성공했고. 네, 그래서 그때 저한테 아마 승리의 여신이 몇 대 따라오지 몇으로? 않나. 4대 2로 이겼어요. 4대 2. 4대 2로 이겼는데 첫 세트 빼고는 다 한 포인트 싸움이었어요. 그럼 17대 15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11대 9, 11대 9, 아, 12대 10, 13대 11 다 한 포인트 싸움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이제 사실 했던 세계 랭킹 경기라서요. 1, 2, 3, 4위 안에 드는 네. 분들은 사실 딱 한 점씩 차이 난다고 보면 되는 근데 거죠. 사실 그 스코어가 보면 그렇게 일부러 맞추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 경기가 왕하오 선수가 실력에 막 이 주눅 들고 부담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통상 우리가 이 탁구 선수들 보면 두 가지 그립이 있잖아요. 네. 펜 홀더가 그렇죠. 있고 쉐이크 쉐이크 핸드가 핸드, 네. 있는데 유승민 선수는 펜 홀더는 이제 다 알고 있고. 네. 네. 단면을 쓰는 페널도와 예. 양면을 쓰는 쉐이크 핸드, 뭐 유럽에서 많이 이제 그렇죠. 쓰는데 이제 그거에 이제 장점을 다 혼합한 게 이면타법이라고 해가지고 페놀더 그립으로 양면을 쓰는 거를 네. 왕하오가 이제 완성형이 된 거죠. 원래 네. 그거의 창시자는 류거량이라고 그때 왕하오 뒤에 앉아 있었던 코치, 감독. 네. 예, 그때 당시 코치, 지금은 중국 탁구협회장이 되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창시자라고 저희는 하는데 그 전형을 갖고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하오 선수가 거의 완성형의 이면탑벽을 구사한 채로 이제 올림픽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페놀더와 이 쉐이크의 쉐이크 장점을 다 장점을 섞어놓은 전형이라고 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칙 아니에요, 그거는? 반칙이었으면 좋겠는데 반칙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그 구질을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아마추어나 우리 같은 동호인 정도 수준이면은 제일 저 탁구 선수하고 차별점이 뭐냐면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쫙 올려가지고 탁 넣으면은 네. 공이 막 쫙 맞습니다. 회전을 해가지고 저도 그 이정학 선수라고 예. 우리 그 네, 회사 그렇죠. 동료였어요. 네, 왼손. 네. 그래서 막 사정을 해가지고 선배 한번 갑시다 그래가지고 탁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달라 그랬어요. 진짜로 선수 딱 할 때 딱 채를 대니까 공이 뭐 저 날아가 버리고 오, 그래도 실력이 프로님 실력이 있으시네요. 아, 그 채 공을 갖다 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 아, 그래서 어쨌든 네. 그 스핀이라는 게 맞습니다. 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 노하우가 뭡니까? 근데 사실은 이 아마추어 분들이 이 서비스를 넣으실 때는 근데 되게 안전하게만 넣으시려면 저희는 그 서비스가 1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시브가 2구잖아요. 예. 서비스 넣을 때 모든 힘을 다 동원을 해요. 음. 그래서 가장 강하게 가장 정확하게 넣으려고 선수들 네. 많이 하고 왜냐면은 저희가 서비스로 득점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선수들끼리는 서비스로 득점한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제가 작전을 위해서 이제 저 작전을 끌고 오게끔 하는 게 찬스볼이 좋은, 나오게.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온몸에 힘을 담아서 다 이제 서비스를 놓고 서비스 연습 1시간 하면은 굉장히 지루한 연습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땀을 흘릴 정도로 그러니까. 몸에 힘을 다 줍니다. 네. 그리고 탁구의 묘미는 참 보면은 행운. 네. 물론 노력을 해야 행운이 옵니다만 어쩔 때 보면 딱 그 엣지에 탁 떨어지는 네, 경우도 네. 있고 또 불운. 아유 저게 보니까 네트에 딱 걸린 그렇죠. 건데 네, 네, 네. 딱 하다가 딱 넘어와서 네. 그냥 제가 리시브를 못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냥 그날은 되는 날, 네. 안 되는 날 딱 명확하게 나눠지죠. 네. 그게 탁구공이 워낙 작고 가벼우니까 네. 정말 그 실내지만 그렇죠. 어떤 바람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맞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참 어려운 운동인데 운동이 되더군요. 그게. 그럼요. 네? 뭐 탁구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정말 많은 운동량을 요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음. 여러모로 좋죠.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본인 운동 심폐지구력
그리고 근력, 모든 것들, 순발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동호인도 처음에는 공 넘기실 때까지가 좀 재미없다고 해요. 한번 넘기기 시작하시면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네, 있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네,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네. 앞으로 우리 유승민 위원이 넘어서고 싶은 숫자가 네. 있으시다면 네. 저는 2004. 2004. 네. 예. 저의 영광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2004를 한번 뛰어넘어보고 싶습니다. 아테네. 네. 예. 유승민 하면은 탁구 하면은 2004 이렇게 그렇죠. 이제 떠올려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벌써 19년 전 이야기고 내년이면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제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기는 거는 당연히 너무 영광스럽고 좋은 예. 일이지만 저는 미래를 보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보다도 더 아름다운 어떤 숫자를 또 발견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탁구협회장으로서 하는 일은 선수들, 우리 후배 선수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선수 때는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막 세워서 한다면 지금은 우리 선수들이 그렇군요.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2004년 저의 금메달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탁구에서 아직 금메달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 두 올림픽에서는 메달도 획득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뇌리에 남는 유명한 선수가 잘 기억이 안 네. 나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뭐 선수들이 네. 뭐 요즘에는 너무 메달에만 집착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그래서 선수는 이 성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의 커리어를 다 이렇게 그렇죠.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선수들이 2004를 뛰어넘어서서 정말 2024년에는 예. 정말 누런 금메달 하나 땄으면 하는 바람에 2004를 뛰어넘는 우리 후배 그렇군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 골랐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2004년 전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지 않아요? 아시안 게임? 24년 전에요. 24년 네. 전에. 네, 저희가 사실은 아시안 게임, 뭐 세계 선수권 예. 그리고 뭐 올림픽 게임을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데 아시안 게임이 9월에 항저우에서 바로 근데 있고요. 그것도 실질적인 올림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저희는 중국도 중국이 나오고.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우리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합니다. 네, 저희가 탁구 강국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한 번도 유치해 본 적이 내년 없어요. 2월에? 그게 내년 2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 탁구 선수권 네. 대회를 유치를 안 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어이구.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저희가 유치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회장이었는데 코로나를 코로나. 탁 직격탄을 맞아서 예. 3번 연기 끝에 취소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를 다시 저희가 재유치를 했고 그게 24년 2월인데 예. 사실 저희가 역대 탁구를 보면 홈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부산 아시안 게임에 저도 금메달을 땄었고 예. 그리고 뭐 88 올림픽, 88 86 아시안 게임 예. 있는데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또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대회의 어떤 그런 좋은 기운이 예. 파리까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그 대회들을 좀 더 집중해서 지금 그렇군요.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회장께서 앞장서서 부산 세계 네. 탁구 대회를 유치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또 그게 있잖아요. 엑스포. 네, 그래서 거기 백스코에서 저희가 네, 그렇군요. 대회를 내년 2월 16일부터 할 그렇군요. 예정이라서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탁구 선수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후배 선수들 격려의 말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후배 선수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왔어요. 유례없는 코로나 이 시국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가 본인의 루틴을 다 깨면서까지 이렇게 네. 견뎌왔는데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2022년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 게 1년이 연기가 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힘들었던 준비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정말 그만큼의 어떤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말 그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좋은 성적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쭉 선수 생활과 또 어떻게 보면 선수 이후에도 이제 IOC 위원으로서 또 지금은 대한민국 탁구를 리드하는 네. 협회장까지 하고 계신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 영광의 우승 순간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네. 탁구를 주제로 해서 가장 지금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장면을 하나 더 꼽는다면요. 탁구공이 2.7g 가볍지만 이 가벼운 공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탁구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뭐 사라예보, 8688, 그렇죠. 2004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전 중요한 이 기록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순간에도 우리 선수들이 미래를 보고 예. 그 꿈을 위해서 지금 막 선수의 땀을 많이 흘리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역사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기록에 남아야 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유승민 의원이 우승했던 2004년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8688 양영자 선수, 뭐 현정환 선수, 유남규 선수 이런 분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이었을까요? 90년도인가 91년도에 일본에서 아마 열린 걸로 네, 생각하는데. 지바. 그죠, 지바. 네, 네. 그죠? 남북 단일팀 나가서 현정화 이분희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야, 난 그때 정말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인데 내무반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야, 탁구가 참 힘이 있는 구기 종목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2018년도에 예, 그 스웨덴 함스타드에서 예, 제가 그 남북 단일팀을 갑자기 구성을 한 예.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특히 탁구는 남북 관계의 상징적인 종목이 그러니까, 아니냐라고 예.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자 단체전이 8강에서 북한과 저희가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경기를 하지 않고 서로 포옹하라고 악수를 해서 바로 남북 단일팀 그 자리에서 구성을 그럴 했었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제 국제연맹과 저희와 북한 그리고 상대 팀인 일본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다 이거는 탁구를 뛰어넘어선 어떤 네.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저는 그때 현장에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 협의체랑 협의를 해야 되냐 또 한국이랑도 또 그렇군요. 해서 이 네. 정부의 승인도 정부하고 받아야 승인 되고 받아야 되고. 체육회 승인도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행정가로서 예. 조금 뿌듯했던 협상도 순간이었던 하시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승민 위원은 참 선수 때도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 근성, 네. 그 눈빛을 난 아직도 네, 기억이 네. 나요. 그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렇죠. 국가대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눈매가 굉장히 근성이 있고 그죠? 승부사적인 네. 그런 거인데 지금 이렇게 뵈니까 원숙한 행정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앞으로도 뭐 한국 탁구 네. 발전을 위해서 또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네.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거는 오랜만이시죠? 네, 이렇게 뭐 대담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랜만인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또 너무 프로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네. 또 굉장히 저도 사실은 바쁘게 살다 보면 옛날에 어떤 이런 게 있었던지를 많이 잊어먹고 살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예전 얘기도 하고 이 탁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IOC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네. 들고요. 오늘 굉장히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탁구를 좋아했었지 네. 탁구를 즐겼었지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잊어버리고 네.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는 탁구를 이렇게 쳐본 적이 맞습니다.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그저 골프를 치려고 그러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올 가을부터는 저도 네. 가족들과 함께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네. 치면서 땀도 흘리고 또 옛날 생각도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인비 선수의 IOC 위원 네. 선출에도 좀 조력자로서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조력하겠습니다.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탁구의 네. 기상을 확실하게 높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쓰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3프로TV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 라이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